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산길입니다. 5월 24일 오후 한국 마감 간단히 설명드리러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쪽지기나 나침판과 함께 그 오후 마감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사정상 제가 혼자 이렇게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역시나 로이터의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납품에 실패했다 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증시각도 TV를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은 특별한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그것이 시중에 이렇게 뿌려지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습니다. 3%나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덕분에 한국 거래소 시장은 2700포인트가 무너져서 1.26% 34.21포인트가 빠진 2687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5%, 7.17%포인트 하락한 839.4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못한 건 못한 거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보도 내용들과 함께 추가적인 보도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언급했던 다 내용들인데요. 열 발생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그 보도 중에 일부 실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블랙웰은 1000W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사용을 해보시면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전력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에 들어가는 부속 칩들의 그 미덕은 열을 안 내면서 프로세싱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8단도 그렇고 12단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8단을 하든 12단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8단을 만들어 놓든 12단을 만들어 놓든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먼지만 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GPU 시장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납품 소식이 삼성전자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엔비디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도 내용들은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 한두 달 계속 그런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만은, 보도 내용은 믿을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광고주인 삼성전자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맞춰주고 싶은 언론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언론을 믿을 것은 없다라고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수장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전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레거시 쪽에서의 반등, 그러니까 기존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 그리고 또 물량 증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실적은 개선될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HBM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5월달 후반이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소식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안에 양산 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는 그냥 콜 테스트 정도까지만 나온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고, 콜 테스트가 통과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이제 곧 납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하반기 후반이 될 것이고, 늦으면 내년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는 레거시 쪽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HBM까지 참전을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예를 따라가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전에 한국의 한 주요한 회사, 장비 회사가 마이크론 미국사와의 납품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시가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거래가 터졌다는 공시도 한 번 더 떠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요한 한국의 장비 업체가 국내의 반도체 종합 메이커와 설비 장비 판매 계약을 맺었다 하면서 계약금 얼마, 이런 게 뜨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개월 뒤에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랙엘이 1000와트 그리고 또 호퍼도 700와트 이렇게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랬는데요. 미국에서도 신재생과 에너지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장비 업종들이 엄청나게 올랐고 전선주들도 엄청나게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일렉트로닉 14.7%, LS 에코 12.2%, 그리고 대원전선 11% 상승하는 등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화장품 업체들, 이런 푸드 업체들, 그 다음에 케이팝 이런 쪽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적으로 뭐 김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고 그런 뉴스 때문인가요? 테마로 아주 제대로 붙었는데요. 수산주들이 하루 이틀 접더니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정말 연일 상승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상승세인데요. 이거는 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도 테마로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CJ 시푸드가 무려 21%나 상승했고요. 사조 시푸드도 11.8%나 상승하는 고공행진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팝 관련 주식들인데요.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문이 열리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식료품 주식들도 차익 실현 하고 나서 또다시 반등을 하면서 동원 F&B, 풀무원, 이런 오양 이런 쪽은 52주 신고가를 내는 그런 기염을 통하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뷰티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K뷰티 오늘 뭐 실리콘투 엄청난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잉글우드랩,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한국에서 한계를 벗어나서 해외 수출 그리고 또 미국 수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뷰티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것도 이번 5월 달에 특징적인 대목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재생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한국은 이 부분들이 조선주 쪽으로 아주 큰 폭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는 세진중공업인데요. 세진중공업은 탱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LNG 탱크를 만들어서 탱크 수송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LPG 탱크도 만들어요. 근데 그럼 뭐도 만들까? 네. 암모니아 탱크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런 탱크를 만들던 회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8%나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조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린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초 대비 이렇게 되면 또다시 오름폭이 별로 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87이니까 2655에서 시작을 했는데 겨우 30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 참으로 어렵다. 게다가 코스닥은 뭐 주요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보다 못하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줘서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한국의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대주주인 삼성전자가 기대감을 저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이자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 너무 재미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들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조금 올랐고, 앞서 오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미국 상황들은 경기는 너무 뜨거운데 망가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미국의 상업은행 중에서 AAA급의 우량 상업은행, 맨하탄, 그리고 중앙은행 센트럴파크가 보여있는데 있는 빌딩이 부도가 났어요. 완전 부도는 아니지만 선순위 채권자에게 74%밖에 돈을 못 돌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부 계속해서 멍드는 회사들과 어려운 회사들, 그러니까 제약적 금리 상황들이 어려움을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타 위험 자산들이 모두 떨어지는, 그리고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었던 원자재 가격들도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날은 한국 시장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 HBM은 지금 너무 좋은데
뭐 엔비디아가 좋듯이 엔비디아가 좋으면 HBM 좋은 거니까요. 그 좋은데 나머지 쪽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서 시장 전반이 조금 흔들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주말 좀 5월의 마지막 주말인데 좀 행복하게 끝났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놈들과 그다음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놈들은 잘 알아서 오르고요.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도 그런대로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5월 시장의 특징적 흐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이렇게 짧게 여러분 브리핑 해드려서 아쉽고요. 자,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재미난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곧 저는 중국 마감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